안녕하세요. 해외 직판 깊이 알기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대 공룡과 싸우는 법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장사도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티쿤이 일본에서 정말 크게 성공을 한 거잖아요. 한국 인쇄물을 일본의 인터넷 직판에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티쿤이 일본에서 성공하니까 한국에 20여 개 인쇄 업체가 티쿤을 따라서 일본 직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데가 없어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잘못 짠 거였어요. 티코는 인쇄를 모르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명함, 스티커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인쇄 듣보잡인 티코는 살아남았고, 충무로에서 인쇄 베테랑들은 일본 진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전략과 전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골목길에서 만두 가게를 해도 어느 집은 잘 되고 어느 집은 안 되잖아요. 똑같은 골목에 떡볶이 집이 여러 개 있지만 어느 집은 잘 되고 어느 집은 안 됩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고요. 그걸 이론으로 규명하면은 전략과 전술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 사회든 전 세계를 놓든 결국은 공룡들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 스토어 팝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길 자신 없으시잖아요. 쿠팡하고는 어떻게 싸우시나요? 쿠팡만 있습니까? 위메프, 티몬, 옥션, 지마켓 11번가가 있고 더 거대한 그런 종합몰이 아니다 그러더라도 커다란 회사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가더라도 일본만 하더라도 아마존 재팬이 있고 라쿠텐이 있고 그다음에 야후 쇼핑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 공룡이 이미 영토를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 저는 그 방법을 전문점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티쿤의 많은 회사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 직판을 했고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을 좀 뭐 확실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전부 독립점이잖아요. 이렇게 어디에 아마존 재팬에 입점한 게 아니고 야후 재팬에 입점한 것도 아니고 라쿠텐에 입점한 것도 아니고 독립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립점인데 성공을 한 거잖아요. 이건 공기간판점이고요. 이것도 다 성공했고요. 부직포백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쭉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점이 철저히 전문점을 지향했다는 겁니다. 전문점이라는 게 뭐냐? 특정 분야에서 어, 특정 분야만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는 거죠. 티슈만 다루는 점이에요. 이거는 브라인드만 다루는 점이고요. 이거는 네일 아트 용품만 다루는 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철저히 전문점으로 가야지 라쿠텐, 아마존 재팬, 야후 재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진출할 때 이렇게 명함 스티커로 진출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도 프린트 안에다가 실사출력물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도 플래그라는 독립된 점이 아니고 그냥 아도 프린트 안에 이런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이 아도 프린트 안에서 그냥 상품 하나만 집어넣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상품 하나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독립되지 않고 그냥 아도 프린트 안에 그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독립을 시켰어요. 이 독립을 시켰더니 그때부터 실사출력물점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티쿤을 이용하는 점들이 많은데 스티커, 실사출력물, 실사출력물, 명함, 플라스틱, 용기, 이 7번까지 여기 5번은 빠졌어요. 5번은 리얼 패브릭 우리 게 아니에요. 7번 그러니까 요 초록색, 파란색, 고동색 이거는 티쿤이 전부 직접 경영하던 것들입니다. 티쿤이 직접 경영을 했는데 다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이트를 새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 군데서 모아서 팔아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군데다가 모아놓으면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홍보나 광고, 컨텐츠 구축이 잘 안 돼요. 소재 책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토막토막 잘라서 완전히 독립을 시켜버리니까 책임자가 명확해지면서 홍보를 하게 되고 고객을 잘 지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점에 오면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용기점이다. 와보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용기를 갖고 있는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무조건 여기 와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전문점이니까 찾기도 편하잖아요. 또 필요하면은 용기 관련 이벤트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간판 전문점이 이건 뭐 애당초 라쿠텐이나 아마존 재팬 같은 데서는 살 수가 없는 거고요. 아마존 재팬에서 살 수 있는 제품 중에 이런 거 백앤 케이스도 이거는 기성품이니까 아마존 재팬에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존 재팬에 수수료 내느니 고객을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전문점을 만드는 게 무조건 유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마존이나 라쿠텐에 들어가면은 고객 DB 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고객 DB를 직접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있어도 상관없고 라쿠텐 있어도 상관없고 야후 재팬 있어도 상관없어요. 독립점을 열고 철저히 좁히는 거죠. 그래서 모자라고 하면은 하우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게 하면은 일단 비고객 말하자면 뭐 기획사나 혹은 뭐 이렇게 모자 도매점 이런 데서는 여기 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철저히 좁히는 게 훨씬 멀리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해보면요. 이렇게 실사출력물 하나만 하더라도 계속 새 제품이 나오고 재질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만 운영하고 파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상품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달에 2억, 3억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사출력물만으로도 어쩌면 한 달에 몇십억을 팔 수 있습니다. 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철저히 전문점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은 티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철저히 전문점을 지향하면서 일본 누구도 상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용기 전문점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용기 전문점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요. 이건 우리 내부 인트라넷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도 내부 인트라넷까지 다 열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용기 사업 부장이 쓴 거거든요. 뭐냐. 이제 용기를 중국에서 소싱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직수입을 하는 거죠. 중국 상품은 종류가 매우 많고 독특한 제품도 많다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면 병 종류도 달라지잖아요. 술병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국 상품도 여기에 집어넣고 파는 거죠. 그 다음에 터키 용기도 여기에 집어넣고 파는 거예요. 이집트 용기도 여기에 집어넣고 팔고요. 그러면 일본에 지금도 랭킹 1인데 도대체 누가 따라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전문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적 전문화예요. 종적. 그러니까 같은 계열. 근데 이게 횡적으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용기에 여기 지금 플라스틱 용기만 파는데 유리 용기가 없잖아요. 유리 용기를 집어넣는 거죠. 주방 용기를 집어넣고 일회 용기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용기 하나만 가지고 일본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점을 만드는 거죠. 프랑스에 만들고 독일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라쿠텐 아니라 라쿠텐 할아버지가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사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컵 하는 분은 박석준 대표님이시고 가끔 이제 우리한테 와서 설명도 해주시는데 이분하고도 상의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컵 잘 팔리는데 다른 아이템도 하지 그러세요. 그러면 대표님은 컵만 하더라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다른 걸 하냐고. 이것만 가지고도 월 10억은 만들 수 있을 거다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 정말 너무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컵 좀 한번 가볼까요? 우리 컵 점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통계 보니까 여러분 재밌으시죠? 티쿤 말고 이렇게 통계 보여주는 데가 있겠어요? 티쿤은 솔직히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딴 데는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뭐 티쿤은 뭐 스스로 흑자니까 뭐 다 보여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해외 직파는 돈 벌기 제일 쉽습니다. 하여간 제일 좋은 거는 공무원 하는 건데 공무원 못하는 사람은 이거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좀 상당히 이제 2020년 애 먹고 있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승승장구했어요. 이런 것처럼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냥 컵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컵도 정말 다양하단 말이에요. 반반 컵도 있죠. 그 다음에 극단으로는 일본 컵 회사 거도 여기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용기점에 일본 용기점을 여기에다가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점에 가면 없는 게 없어.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그 다음에 고급용부터 고급까지. 여기 가면은 나이지리아 컵 그 용기도 있어. 이런 정도로 만드는 게 전문점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용기는 안정이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전 세계 용기를 다 집어넣는 거죠. 그걸 하는 데는 여러분 혼자 어차피 못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미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의 법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프랑스 또 계속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티쿤을 활용하셔서 철저히 전문점으로 가십시오. 전문점으로 가면 장점이 광고비가 계속 세이브되는 장점이 있어요. 새로 만들면 고객 모으는 데까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용기는 뭐 계속 용기만 파는 게 이제 깊이 천착하는 거, 깊숙이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공룡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오늘 하려고 하거든요. 뭐 하여간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저기 채팅방으로 해주세요. Q&A로 해주셔도 되고요. 이용점은 해당 국가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제품은 원산지를 생산지로 표시해야겠죠. 예, 당연히 생산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야죠. 해외 직판하면서 티쿠는 불법, 범법 이런 활동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언제 드러나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훨씬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원산지 표시하면 되죠. 뭐 원산지 표시해서 뭐 일본에도 베트남 거 잘 팔리고요. 한국에도 인도네시아 거 싸기만 하면 팔립니다. 모든 상품은 가성비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성비만 좋으면 돼요. 뭐 한국 사람들도 중국과 잘만 사는데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거죠, 가성비. 우리가 시작할 때 96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060만 원이잖아요. 방금 1000만 원 팔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팔린단 말이에요. 하시라는 거죠.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자, 정리하자면 거대 공룡과 싸우려면 철저히 좁힌다. 전문점을 만든다. 악착같이 넓힌다. 필리핀, 나이지리아, 체코, 폴란드 용기도 갖다 판다. 티쿤 프로세스는 재고를 갖지 않고 그 나라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티쿤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없는 게 없다. 찾기 편하다.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제조업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는 거는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물건만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물건 전문점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누가 거기 가서 사냐는 거죠. 무슨 루비똥도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 물건만 파는 점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유통을 장악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나는 아예 유통 못해 아예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본부장 한 명만 두면 되는데 그런 생각 진짜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실망해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물론 사람이 기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니 왜 계속 자기 스스로 유통을 장악하고 그러면 제조도 살고 유통도 사는데 그리고 또 자기가 못하면 그냥 좀 사람을 믿고 본부장 한 명 두면 되는데 그거 못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제조자면은 제조업을 하지만 좀 이렇게 유통 담당자를 둬서 스스로 파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아이템 일본 진출 가능 여부 확인하려면 어떤 분과 얘기해야 하나요? 종이 포장지, 종이 테이프, 인쇄 테이프, 인쇄 테이프. 아우 이렇게 이제 중복되면 골치 아픈데 하여간 그 이현철 본부장하고 상의하셔요. 예, 거기에 그 이 항상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뭐
1대1로 상담할 때는 이쪽에 사람 소개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회원 소개란에 보면 이렇게 뭐 이현철 본부장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1대1 보내는 거 아시죠? 여기 1대1 채팅 있잖아요. 여기 회원 가입한 다음에 1대1 창에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어디 보면 뭐 이현철 본부장 또 많이 나와요. 이현철 본부장하고 상의하셔요. 예, 없으면 오늘 마칠게요. 하여간 내일 계속해서 이제 몇 번 안 남았네요. 몇 번 안 남아도 2시에는 계속 제가 그때그때 주제를 잡아서 계속 이 시간에는 대화하는 시간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심심하시면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서 만나도 되고요. 이것도 내일 주제도 중요하죠. 원어민을 어떻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그다음에 본부장이 하는 일은 뭐냐. 또 왜, 이게요, 사실은 여기서 다 성패가 갈렸어요. 사람을 제대로 뽑지 않아가지고 담당자가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